문학이나 미술 등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는 흔하다. 그럴 때 어느 쪽이 타당한 해석인지에 대해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하다. 자, 타당한 해석의 문제를 다룰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이게 이 글의 핵심인 거지. 그 다음에 두 가지 답변이 있다고 했으니까 입장이 두 개가 있을 건데 우선이 보이고 그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 반면에 여기 있네. 그러면 일단 너네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게 일단 그러니까 반면에가 있으니까 대조? 두 가지 입장을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겠네, 이 글은. 그러면 우선 작가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작품의 외적 증거가 작품 해석에 관련이 된다는 주장으로도 볼 수 있는 이것을 의도주의라고 하고, 반면에 외적 증거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여기 이게 진짜 중요해. 왜냐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하고 부딪히지. 왜냐면 얘가 외적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관습과 맥락은 인정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작품 안에 있는 관습과 맥락이래. 그러니까 약간 뭐 상징적 이미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게 약간 관습적 상징이라던가 이런 걸 인정을 하겠대. 그러면 그게 작품 안에서만이 아니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쨌든 여기서 관습과 맥락을 쓰는 것은 외적인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 글이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 글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배경 지식이 자꾸 이게 부딪힐 텐데 그거를 노린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공적으로 논의 가능한 요소들에 의해서 판명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반의도주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의도주의랑 반의도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하고 사실은 이쯤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러 갔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근데 훑어보는 거를 꼭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2분에서 3분을 넘기지 마. 에어컨이 이게 녹음에 같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에어컨이 갑자기 막 큰 소리를 내. 자, 2, 3분을 넘기지 말고 훑어야 되는 거. 훑을 거면 작품이 있기 위해서는 작가의 의도가 있어야 함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의도주의는 작가의 의도를 아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럼 우리 그러나 뒤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작품의 존재에 인과적 책임이 있는 의도가 작품의 의미도 하는 것이다. 여기가 되게 중요하죠. 문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는 작품의 존재에 인과적 책임이 있는 의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의도가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가? 사실 이 글의 핵심은 이거야. 작품의 의미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이게 이 글의 핵심이야. 그래. 하지만 조금 더 읽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 각 문단의 처음과 끝부분 중심으로 표시만. 반의도주의는 이런 의도주의의 문제를 이런 문제라고 희화한다. 이거 예시잖아. 이런 거 나오면 예시. 그 다음에 그러나 의도주의 논쟁을 일으키는 시초가 된 문학처럼 이건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여기 문학에 대한 얘기가 좀 있다. 자, 그 다음 의도주의라고 해서 꼭 실제 의도가 작품의 의미라는 극단적 의도 의미 동일론을 주장하진 않는다.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지. 왜? 여기서 실제 의도가 곧 작품의 의미다라고 주장하는 다른 입장이 있는 거야. 이게 제3의 입장. 3의 입장. 내가 표시를 해두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 뭐라고 하냐면 의도주의 나는 관습과 맥락막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에 그럴 때는 그러니까 관습과 맥락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 있잖아. 그럴 땐 작가의 의도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봐야지. 하지만 반의도주의는 왜 관습과 맥락만으로 작품의 의미가 확정되지 못했는지를 물으면서 이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작품이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는 데 실패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작가의 의도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의도주의자는 이번엔 제4의 입장. 왜 이렇게 입장이 많아? 그치? 이거는 어떤 의도주의자? 모든 의도주의자가 아니야.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 모든과 어떤 자주 나오는 거 국어에서.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라던가 뭐뭐 많이 성립을 하는데 어떤 그러면 일부만 그렇다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지. 작품의 성공한 의도만이 의미를 결정한다는 의도가 된다는 절충을 한다. 여기 봐봐. 작은 따옴표 있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작은 따옴표까지 넣어서 강조를 해준 거야. 절충. 그럼 나중에 이것도 읽어야 되는 때가 있겠지? 자, 우리 훑기로 했자, 훑기. 자, 그 다음에 현대 조형 예술에는 의도를 모르면 해석의 출발도 할 수 없는 작품들이 있다. 그럴 때는 반의도주의자는 뭐라고 할까?
그럴 때도 반의도주의자는 이제 그럴 순 없어 라고 얘기를 한대. 그렇구나. 이렇게 싸우는구나. 이게 땡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핵심이 뭐였지?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작가의 의도인가? 관습과 맥락인가? 뭐 이런 정도야. 자, 보면 윗글의 내용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것. 작품이 어떤 범주에 속하느냐는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럼 의도주의자 주장은 어디가? 이건 반의도주의자가 얘기할 얘기인 거지. 그치? 험프티 덤프티 문제는 우려를 나타낸다. 자, 선생님 지금 좀 잘못 얘기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주에 속하느냐는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범주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작품 해석을 할 때 의미를 다루고 있었어. 그 다음에 험프티 덤프티 문제는 의미의 자의적 결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그럼 이제 우리 험프티 덤프티 문제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풀 때는 첫 번째 문제 풀 때가 제일 오래 걸린다고 했었어. 그러면 얼른 험프티 덤프티 문제 나 아까 보긴 봤어. 그치? 여기 험프티 덤프티 문제 희화. 그치? 그럼 보면 영광이라는 말을 너와의 말싸움에서 이겼다. 영광은 그런 뜻 아닌데? 어떤 말의 뜻을 그 말을 쓰는 사람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자, 어떤 말의 뜻을 그 말을 쓰는 사람 마음대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 마음대로라는 거. 이 마음대로의 뜻을 모르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의적 해석이야. 어떤 단어를 사회적 약속이 아닌 자의적 해석만으로 쓰는 거. 자의적이란 말이 여기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휘 문제에 가까운 거지.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어. 이번에 하면서 이걸 통해서 자의적이란 말을 이렇게 쓰는구나. 자의적 단어 뜻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답은 이거죠. 험프티 덤프티 문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동의할 만한 거. 그러니까 의도주의자랑 반의도주의가 모두 동의할 만한 거. 근데 너네 의도주의하고 반의도주의 시작할 때 첫 문단에서 내가 중요한 건 작품 해석. 그러니까 둘 다 작품을 해석하려는 데 있는 거잖아. 그럼 작품 해석을 할 때 작가의 의도가 매우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 차이잖아. 작품은 의미를 가지니까 해석하려고 하겠지? 의미는 해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겠지? 제작자의 의도가 작품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하지. 반의도주의자는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반의도주의자는 해석할 때 필요 없다 주의지. 작품이 의도가 없이도 작품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말이죠. 해석할 때는 작가의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거는 의도주의자 주장이잖아. 알겠지?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지. 틀린 사람들의 반성.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이유로 적절한 거. 디귿의 이유는 절충에 대한 거였어. 그치? 디귿을 기억하고 있었거든. 디귿 다시 가서 보자. 의도주의자의 절충은 그럼 의도주의자의 절충 이해해야 되잖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지금 이해하면 돼. 의도주의자의 절충을 어떻게? 자, 의도주의자의 절충이라는 건 뭐냐면 관습과 맥락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과 일치를 하는 의도가 작품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의도주의자의 절충이래. 그러나 성공한 실제 의도가 의미 결정에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의도이기 때문이 아니고 성공했기 때문이니까. 성공의 척도가 관습과 맥락이니까.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봐봐. 절충을 하는데 관습과 맥락에 부합하는 것은 그것을 작품의 의미로 정하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부합하는지 일치하는지가 중요하다라면 일치하는지를 따지는 거는 관습과 맥락으로도 충분히 해석 가능한 거 아니야? 의도를 몰라도. 그러니까 관습과 맥락에 의해 인지 가능한 사실 아니야? 굳이 의도를 몰라도. 이해돼? 그러니까 의도주의자의 절충은 틀린 말이 된다 이거죠. 의도주의자의 절충은. 자, 가볼까?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 반의도주의자의 입장하고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거지. 관습과 맥락을 기준으로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은 의도구현의 성공. 작가의 의도는 드러나므로 결국에 공적으로 인지 가능한 것. 공적인 건 관습과 맥락을 생각해야지. 이거는 작가의 의도가 편지나 일기에 드러난다는 건 의도를 파악할 때 할 일이잖아. 의도가 성공했는지를 판단할 때 관습과 맥락으로 결정할 거니까 작가의 실제 의도 몰라도 관습과 맥락으로 결정이 다 되는 거라면 관습과 맥락만 알면 되지. 이런 의미에서 의도주의자의 절충이 반의도주의자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의도가 관습과 맥락과 충돌하는지 알기 위해서 참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매력적이잖아. 그런데 관습과 맥락과 충돌하는지 알려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지 알려는 거였고 공적으로 논의 가능한 요소들이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해야지 참조라고 하면 좀. 자, 그 다음 의도에 관한 직접적 증거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지금 저 부분의 절충의 핵심은 의도가 관습과 맥락과 일치하면 그 의도를 의미로 보면 되잖아 라고 얘기한 거니까 의도가 관습과 맥락과 일치하면 그럼 관습과 맥락만 보면 되잖아 가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제일 많은 사람들이 틀린 거 의도주의자와 반의도주의자가 다음 작품을 보고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림 잘 안 보여. 그림이 중요하지 않아. 그림 문제를 풀 때 그냥 무제 제목이 없어. 커다란 전구 두 개의 전구가 그의 유년기를 상징하고 빛을 내는 필라멘트가 오래 지속되는 기억을 의미한다는 의미 부여를 했대 작가가. 그렇구나. 자, 전구와 필라멘트의 의미를 작가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전혀 짐작할 수 없잖아? 짐작할 수 없지. 자, 그렇다고 해도 반의도주의자. 그래서 짐작할 수 없다고 해도 당신처럼 전구와 필라멘트에 대한 작가의 의도만 안다고. 의도만 안다고가 아니라 의도주의는 의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의도만으로 정해진다고 의미가 결정된다고 하는 건 극단적 의미 동일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제3의 입장이잖아. 제3의 입장. 제3의 입장 잠깐 소개했던 거. 그래서 이거 아니야. 이거 지금 반의도주의자가 의도주의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거는 내가 아니고 극단적 의미 동일론이잖아. 나는 의도주의라고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얘기한 거지. 이해돼? 그래서 답이 2번이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응? 낙수하고 싶다. 여기까지.